자, 또 반복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네 개의 원칙은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 기준 시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시장 가치 원칙. 요 네 개는 조문만 보시면 된다. 조문만. 아시겠죠? 조문을 보실 때는 그냥 키만 몇 개 딱 이렇게 기억하지 전체를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전체를 외우려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 하지 마시고 키만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러면 제가 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준 시점, 이용사항, 공법상 제한. 요거 하나. 조건을 붙여 평가할 때는 법, 의사 요까지만. 아시겠죠? 요까지만. 이런 건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내 몫이에요. 내 몫. 여러분들이 다 해버리면 내가 강의할 게 없어. 내 몫으로 나가도. 그 다음에 이거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기준이 된 날짜야. 기준이 된 날짜,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 미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공부하실 때는 요 세 가지만. 일괄평가, 가치 구분평가, 일부분평가, 요 정도. 그래, 그 정도만 하면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거만 하면 되지, 뭐, 그거만.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원칙 한번 볼까요? 자, 332페이지 봅니다. 가치는 뭐로 평가합니까? 하면은, 요 시장가치가 원칙인데, 시장가치는 그 조문에 보시면은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게 시장은 어떤 시장 되어 있나요? 통상적인 시장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어떤 기간? 기간은 보니까 충분한 기간 되어 있어요. 당사자는 보니까 정통한 당사자 되어 있습니다. 정통한 당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는 신중 자발적 거래. 이러한 것들이 5번째 보시면은 성립될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 중에서 높은 가액을 하도록 시장가치라 그럽니다. 그냥 표시만 해놓고 외우실 필요 없고, 외우는 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5개. 시장가치란 것은 어떤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만 봅니다. 읽어만 보.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이외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되어 있나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 의, 사, 되어 있나요? 법령의 어떤 다른 규정. 그 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뢰인이 요청하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 따지셔야 돼요. 조건. 이러한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거 4개를 배웠습니다. 4개. 현황 기준 원칙, 기준 시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옆에 여러분들이 출제 회차를 보면은 정신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해마다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돼. 회차를 보시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황 기준 원칙에서는 요거 2개. 기준 시점 상태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 그 다음에 법의사.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서는 일괄평가, 가치 구분평가, 일부분평가. 시장가치 원칙이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액. 지금 안 해주셔도 되고, 이것도
법의사라는 기억해 놓을게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 요거 많은 기억합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법의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가격이라는 건 볼게요. 아까 우리가 공부 좀 했는데. 그게 338페이지 박스 한 봅니다. 박스. 자, 여기 보니까 가치란 말이 있고 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치란 말이 있고 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가치란 말이 있고 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가치 가격을 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가치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만 구분해요. 다른 데 가게 되면 가치나 가격이나 똑같이 봐. 여기서만 그냥 가치 가격을 한 구분을 해봅니다. 가치란 건 또 뭐고 가격이란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입니까?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움직여요. 그렇죠.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인다 봐야 돼. 그러면 가치와 가격은 요거는 비례관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내려오면은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비례관계를 봐야 돼. 그런데 가격과 가치가 비례관계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 이렇게 하셔야 돼. 가치 때문에 가격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가격 때문에 가치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한 동네 마을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가 이번에 4억에 팔렸어. 근데 이 동네 원래 시장 가치는 이 동네 부동산의 어떤 시장 가치는 얘들 6억짜리야. 4억에 팔릴 수 있죠. 정려. 그죠? 금매 이렇게 해서 정려는 한 30% 정도는 싸게 팔 수가 있어. 근데 가치는 그건 6억짜리야. 가치가 4억이 되는 거 아니죠. 가격이 4억이라서 가치가 4억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가치가 움직인다? 이건 안 돼요. 가치 때문에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 내려오면 가격도 내려온다 봐야 돼. 그런데 앞에 화폐 가치란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 가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올라가 있어. 화폐 가치란 말이 붙으면 이거는 반비례 관계가 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어때요? 가격이 올라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사나라 그랬죠. 달러. 돈 생기면 달러. 돈 생기면 달러. 자, 그 다음 가치라는 것은 요거는 현재 값이고 제가 아까 미래값 없다 그랬죠. 가격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과거값이라 봐야 돼요. 과거값. 자, 내가 이 부동산에 있다 볼게요. 자, 이게 3억짜리야. 나는 부동산 3억을 매매했습니다. 얼마 주고? 3억 주고. 자, 나는 이때 매매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가 1년 후에 이 부동산은 자기가 봤을 때 한 4억 정도는 될 것 같아. 4억 정도는 될 것 같아. 자, 4억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른다 해야 돼. 단지 4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4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언제 그 시점이에요? 현재야, 현재.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행복에 사는 거야,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란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의 가치란 것은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그 시점에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슨 값? 현재 값이라니까. 그래서 가치란 것은 현재 값이야. 미래에 이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슨 값? 현재 값이야. 된다 안 된다? 모른다. 그래서 미래란 건 없다 그랬죠.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가격이란 것은 뭡니까 하면 나는 3억 돈 줬어 지금 현재. 매매됐죠. 이미 지불했죠.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린 과거값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는 3억짜리 부동산을 살 때 4억이라 생각하지만 단지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또 우리 친구한테 우리 선후배한테 부모님한테 물으면 이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요거는 주관적이다 봐야 되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가격은 3억 공개됐죠. 이거는 객관적이야, 객관적. 그리고 가치라는 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개죠, 여러 개. 근데 가격이라는 것은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라 봐야 돼요. 가치란 것은 약간 추상적이다 봐야 되고 가치란 것은 추상적이다 봐야 되고 가격이란 것은 이거는 구체적이라 봐야 되죠. 구체적이라 봐야 돼요. 가치란 것은 추상적이라 봐야 됩니다. 몰라. 결혼할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는 참 이쁘고 좋은데 어떻게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 사람들마다 자기 다 추상적이라 봐야 돼요. 가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면 감정평가사. 가격의 전문가 누굽니까? 중개사 소장이모. 사장님 2천만 원만 내리시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가격을 소장님이 정하죠. 2천만 원만 내리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정합니다. 요즘 울산도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던데 보니까 그죠? 좋은 토지 쪽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돈이 안 내려올 수는 없겠죠. 안 내려올 수는 없어. 토지 거래가지고 그래갖고 서울 경기 쪽에 또 내년 1년간 묶어둔다면은 내 생각에 안 내려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시간이. 내년 한 봄 되면 영향이 좀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집을 뭐 현금화하려는 사람도 많고 계속 이자만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집 팔아야지 뭐. 팔려는데 팔리나 어디. 그죠? 안 팔리는데. 그럼 좀 싸게 팔고 막 지방 와서 살면 되지 뭐. 됐나요? 가치 가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가치 가격은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41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 보이시죠?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일어나는 거 보이세요? 제일 먼저 가치에 뭐가 나오고 형성 요인 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성 요인이 뭘 자극해서 가치의 발생 요인을 자극해서 그 다음에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그러면 형성 요인에는 뭐가 있고 발생 요인은 뭐가 있고 형성 요인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보이세요?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그럼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일반 요인이라는 것은 저거는 그냥 정부가 주는 어떤 혜택이라 보면 돼요. 경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해서 뭐 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혜택 이런 거 있죠. 전체적으로 주는 혜택을 뭘 한다고 그걸 갖다 우린 일반 요인이라 봐야 돼. 전국적 요인입니다. 전국적에 똑같은 요인이라 봐야 돼.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지역이죠. 여기 울산이면 울산,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지역마다 주는 요인이 있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건 자기 집구석이야. 대상 부동산에 그냥 집구석 안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 요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가치가 형성된다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전국적 요인은 무슨 요인? 일반 요인.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슨 요인? 지역 요인. 자기 집구석에서 발생하는 무슨 요인? 개별 요인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지계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일지계. 일지계 자주 나올 겁니다.
친해 놓으세요. 일찍에 자주 놉니다. 그러면 형 하게 되면 일찍에 하셔야 돼요. 형 하게 되면 일찍에. 자, 그 다음 발생 요인에서 뭐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발생 요인에 보니까 거기 밑에 보니까 유용성, 유효수요, 그 다음에 희소성, 그 다음에 이전성 보이세요? 다시 한 번 더. 발생 요인에 뭐 있다고? 제일 먼저 유용성, 그 다음에 유효수요, 그 다음에 희소성, 그 다음에 이전성이 있습니다. 이전성. 가치의 발생 요인에 뭐가 있다고? 유용성. 유용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일단은 어떤 대상 부동산이거든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 소비자로부터 첫 번째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더니 유용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부동산에, 이러한 부동산에 가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효수요가 붙어야 돼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배웠나?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의사 플러스 뭡니까? 구매력. 의사에다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요거는 의사에다가 플러스 구매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건 뭔데 하면 희소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 이때는 수요가 많아야 돼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공급은 작고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매매나 양도가 돼야 돼요. 청와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매매 양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성이 있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발생 요인 요 네 개를 따게 되면 유유희가 됩니다. 유유희가 된다 봐야 돼. 그래서 유유희가 일어나서 가치가 일어납니다. 가치가 일어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게 되면은, 형성됩니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때 가치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면, 전국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적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개별 부동산의 어떤 기능적 감가, 개별 부동산의 집구석에 대한 거,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 돌아가고는 첫 번째, 내 부동산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좋다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의사 플러스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붙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부동산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야 돼요. 공급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부동산은 뭐가 돼야 돼? 매매 양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에 대만이 이런 것들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뭐에서 상호 결합해서 이러한 것들이 상호 결합해서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상호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번은 뭐가 되고 형성요인, 2번은 요거는 발생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일어난다 봐야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요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암기하기 좋게끔 형성요인은 일지계란 말이 나옵니다. 일지계. 그 다음에 발생요인은 유유희란 말이 나와요. 유유희란 말이 나와.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대안해서 가치가 일어나더라.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에서 상호 결합해서 움직인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야 될 게,
자, 이걸 넘기시면은, 자, 343페이지 한번 볼까요? 34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원칙. 자, 한 장 더 넘깁니다. 자, 이래 보니까 부동산 가치 재원칙의 체계라는 게 있죠. 체계.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여기 보니까 가치의 재원칙 돼 있고, 또 어떤 교재를 보시면은 가치란 말 대신에 가격이란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가치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얘들을 가치 발생 요인들을 무슨 요인?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돼요. 요런 원칙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만족감이 생기고 의사 플러스 구매력, 유효 수요가 붙고 수요가 많고 매매 양도가 될 수 있는 이런 발생 요인을 많은 요인이라고 자극하는 요인이 이게 가치 재원칙이라고 할 때요. 자, 가치 재원칙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면은 얘는 중간에 100점 만점을 할 수 있는 최유효용이 나옵니다. 최유효용. 최유효용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최고 최선의 대안이에요. 최고 최선의 대안. 감정평가가 생각하는 최고 최선의 대안에서 12가지 원칙, 여기 나오는 12가지 원칙을 감가를 한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12가지 원칙이 뭐가 나옵니까 하면 최유효용 오른쪽 편에 뭐가 나옵니까 하니까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거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보니까 변동의 원칙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외부적 요인 해놓고 제일 먼저 외부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3개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 내부적 요인 되어 있죠. 내부적 요인 해놓고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되어 있습니다. 최정 체감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 이런 식으로. 자, 외우는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1, 2월 달에 외우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설명. 자, 이러한 원칙 때문에,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서 만족감도 생기고 구매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수요도 많아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가치의 발생률을 자극하는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극하는 원칙.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여기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요인에는 외부성의 원칙, 적합 경쟁이 있고, 내부에는 기여와 균형의 원칙과 수익 배분과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 원칙으로서는 대체의 원칙과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4가지만 좀 기억합시다. 4가지만. 자, 여기에 집이 하나 있다 볼게요. 집. 자, 이 집이 감정평가 의뢰가 되어 있어. 그래서 평가, 감정평가의 얘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부동산을 갖다가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에 집구석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의 지역을 먼저 분석해요. 지역. 요 주변에 뭐를 분석한다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지하철이 가까운지, 옆에 학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학군이 좋은 쪽은 가격이 그리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낡은 아파트 하더라도 학군이 좋거나, 울산은 지하철이 없지만은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좀 안 떨어진다 봐야 돼요. 그걸 본다니까. 그걸 보는 게 뭐라고? 지역 분석이라고 그런다니까.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집구석 안에 보는 걸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개별 분석. 다시 한 번 더. 우리 평가사님들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항상 대상 부동산에 뭐를 본다고? 지역을 먼저 본다고. 지역. 어느 쪽에 있는가? 학군이 좋은지, 지하철이 가까운지, 쇼핑몰이 있는지,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많이 본다니까. 여러분들 보는 눈하고 똑같죠? 여러분들도 집 사러 갈 때 다 그거 보잖아. 집 사러 갈 때 애들이 어릴 때는 학군 쪽으로 하고, 나이가 조금 들면 시장 쪽이라든가 좀 이렇게 발걸음이 좀 가벼운 쪽, 가까운 쪽으로 많이 가잖아. 지하철 가깝고 시장 가깝고 이런 쪽으로. 그걸 뭐라고?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니까.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이 잘 되는지, 수도배관 가스가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남향이지 동향이지 이런 걸 본다니까. 그걸 뭐 한다고?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집 밖을 보는 걸 뭐라 그러고, 밖을 보는 집 환경을, 주위 환경을 보는 거 뭐라고? 지역 분석. 집 안을 보는 걸 뭐란다고? 개별 분석. 됐나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감가를 보는 겁니까? 기능적 감가를 보는 거예요? 바깥에 쇼핑몰이 있는지, 지하철에 가까운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은 경제적 감가를 보는 겁니까? 기능적 감가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 겁니까? 얘를 보는 거예요? 자,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수익성과 관련이 있다 봐야 돼.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 설계라든가 설비, 디자인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거 보는 거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얘를 보는 겁니까? 얘를 보는 거예요? 예? 어느 걸 보는 겁니까? 집 주위를 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경제적 감가라는 건 이거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차이를 둔다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설계, 설비, 디자인 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은 얘를 보는 겁니까?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보는 거죠. 얘를 본다니까.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 수익성과 관련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관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뭐란다고? 그걸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지역 분석을 한다는 건 뭐를 본다고? 얘는 경제적 감가를 본다고. 경제적 감가. 주위 환경, 수익을 본다니까. 수익. 그러면 거꾸로 개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얘는 무슨 감가? 얘는 기능적 감가를 본다는 거야. 집구석 안에 설계, 설비, 기능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니까. 에어컨이 잘 되는지, 냉난방이 잘 되는지, 이걸 본다니까. 개별 분석을 한다는 것은 기능적 감가를 본다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봅니다.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집 주변을 분석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를 본다고? 경제적 감가를 본다고.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저거 외부적 요인. 그래서 지역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뭡니까 하면 적합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게 적합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 분석, 내부적 요인 요거 저거 집구석 안에. 내부적 요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균형의 원칙.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역 분석, 외부적 환경 봅니다. 수익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뭐가 관계 있다고? 경제적 감가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죠.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집안의 기능을 본다니까. 제일 관련된 것은 균형의 원칙이라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역 분석과 관련된 것은 경제적 감가. 원칙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과 관련된 것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거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 봐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은, 이 그림은 이러한 요인들이 얘들을 자극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최유효 요인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생각하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고 얘들을 딱 분석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니까. 그 중에서 얘들 세 개는 외부적 요인, 바깥 환경. 얘들 네 개는 내부적 요인, 집구석이라 봐야 돼요. 이때 바깥 환경, 외부적 요인, 지역 분석에서 제일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적합의 원칙입니다. 대표적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요인에서 집구석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라 봐야 돼요. 균형의 원칙.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평 아파트면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몇 개 있었는데, 한 개 있었는데 요즘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야 돼. 그런 것들. 집 구석 안에, 집안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균형의 원칙입니다. 기능적 감가하고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하게 되면 감가는 무슨 감가가 나야 됩니까?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하게 되면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원칙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별 분석하게 되면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원칙은 뭔 원칙? 균형의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내부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변동의 원칙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하면은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기준 시점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항상 변환돼서 기준 시점 잡아주는 거 맞나요?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항상 뭐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의 원칙 때문에 뭐를 잡아준다고? 기준 시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것이 여기에 변동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측이라는 것은 요거는 장래 수익의 예측입니다. 장래 수익의 어떤 현재 가치를 예측하는 거죠. 현재 가치. 요게 예측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자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들어만 보세요. 깊이 들어오시면 안 되고, 깊이 들어오지 말고.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해가고 있는 일 말고 버렸던 대안이야. 버렸던 대안.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젊을 때 돈을 좀 벌걸. 뭐 이걸 좀 했으면, 저걸 좀 했으면,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버렸던 대안 중에서 큰 대안을 말한다고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자, 이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도심지 안에는 공장을 지어야 됩니까? 쇼핑몰을 지어야 돼요? 도심지 안에는 공장 지어야 됩니까? 쇼핑몰 지어야 돼요? 쇼핑몰 지어야 돼. 그래서 도심지 안에 예를 들어서 공업시설이 들어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기회비용을 읽었다 봐야 돼. 자, 이거는 기회의 원칙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돈을 많이 들였냐가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그거의 합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2층짜리 집이에요. 2층짜리 집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많이 들었죠. 근데 2층짜리 집에 기여한 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고 뭐다? 기여도의 합이다 봐야 돼요.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마찬가지죠. 옷을. 여름에 반팔티를 내가 50만 원 주고 사 입어. 내가 여름에 반팔티를 50만 원으로 사 입고 동창회에 딱 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50만 원짜리인지. 나 미치죠. 그럼 뭐야? 옷 자체는 비싸지만 그 사람한테 기회를 못했다는 거야. 그거는. 근데 조금 몸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 얇은 데 가고 보세 5천짜리 하나 사 입고 또 갔는데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럼 그건 굳이 가격이 5천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기여를 엄청 많이 했다 봐야 돼. 부동산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아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아니고 얼마나 거기에 기여를 많이 했느냐 그거의 합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수익 배분의 원칙 듣기만 들으세요. 수익 배분.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서 생긴 수익을 배분하고 나니까 뭐만 남더라? 토지만 남더라 하는 것이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예를 들면은 자, 신도시 그 헌 벌판에 신도시 우리 동부상권이겠지. 옛날에는 동부상권 그 헌 벌판에 여기다가 내가 조그마한 국밥집을 하나 해. 국밥집을 딱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 여기에 사람도 없는데 손님도 없는데 장사 됩니까 하면은 그 할머니가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 이모들 월급이나 주면 되지. 월급이나 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여기서 한 10년 20년을 그냥 국밥집을 계속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죠. 지금 동부상권의 토지 가격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야. 근데 이 할머니는 뭐가 남았습니까? 자기 버린 거 갖고 이모들 월급 다 주고 뭐가 남았어요? 토지가 남은 거야. 그게 뭡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을 주고 나니까 뭐가 남더라? 토지만 남더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필요합니다. 생산이 필요하는데 생산의 3도 요소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수익의 3도 요소가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생산 맞나? 노동, 그 다음에 자본, 노동, 하나가 생각이 안 나노. 토지. 그죠? 토지. 자, 생산해서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토지 있어야 되고, 노동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은행이야. 빚 갚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고, 뭐만 남더라? 토지만 남더라는 것이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듣기만 들으세요. 자, 최종 체감의 원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자, 내가 이렇게 해서 5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났다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2층을 더 올립니다. 그런데 2층을 더 올리니까 손님들이 여기 안 가. 여기만 가. 수익이 1,000만 원에서 더 까진 거야. 이런 걸 가도는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은 이런 고층하고 상관이 있다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의 원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그 옆에 누가 붙어? 항상 경쟁자가 들어와. 초과이익만 발생했다면 경쟁자가 들어와. 각 지역에 보시면 유명한 골목은 처음에 한 사람이 국밥이면 국밥, 순두부면 순두부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한 사람 들어왔고 그게 국밥 골목이 되고 그 다음에 순두부 골목이 되고 대구에 막창 골목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과인이 발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있을 때는 초과인을 많이 일으켰는데 경쟁 대상이 늘어나죠. 그러면 초과인은 어떻다? 소멸하는 원칙이라 봐야 돼. 우리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공장 이런 거 있죠. 마스크 공장. 처음에 코로나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는데 전부 다 뭐 돼있어? 다 폐업당했어. 폐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경쟁의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일찍에 3개 나오고 발생 요인은 유유히 4개 나옵니다. 이러한 유유히를 요를 자극하는 원칙을 갖다 우리는 가치제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치제 원칙이라는 것은 최유효형을 100점 만점을 최유효형이라는 것은 최고 최선 평가사가 생각하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서 12개의 원칙을 감가를 한다 봐야 돼요. 감가는 12개는 나중에 뭐 기회병, 변예, 위에 3개, 밑에 4개, 그 다음에 간접적 2개에서 이렇게 12개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외울 필요 없고 딱 2개만 단어만 좀 기억할게요. 2개만. 여기에 적합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요 2개만 기억합니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하면은 지역 분석에서 경제적 감가를 위한 최고의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직구성안이죠. 개별 분석에서 기능적 감가에 관련돼서 최고가 뭡니까? 균형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요 3개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에는 344페이지 한번 볼게요. 345페이지. 34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1번, 2번 돼 있죠. 1번에 보니까 균형의 원칙 돼 있나요? 균형의 원칙의 오른쪽에 기능적 감가하고 개별 분석만 체크해 놓습니다. 기능적 감가하고 개별 분석. 적합의 원칙에서는 경제적 감가하고 지역 분석만 체크해 놓습니다. 그 2가지만 봅니다. 됐죠? 그 2가지만. 자, 그러면 다음 주 오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우리 12월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입니다. 됐죠? 오늘은 숙제 내줬습니다. 어떤 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 종류. 자, 여기까지.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